입었습니다. 이에 더해서 조금 더 혁신적이고 그리고 효율적인 연료 효율성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파워트레인, 완전히 새로운 파워트레인과 그리고 다양한 기술들이 적용이 돼서 사하라 기준에서 36% 그리고 루비콘 기준에서는 약 26%의 연비 향상이 있었습니다. 어떤 기술들을 통해서 이런 연비 향상을 이뤄낼 수 있었을까요? 바로 첫 번째는 바로 엔진. 2.0 4기통 터보차저가 장착된 이 작은 심장이 그것의 첫 번째 비결입니다. 이 4기통이라고 믿겨지지 않을 만큼 약 6기통 이상의 그런 파워풀한 성능을 낸다는 것을 2열 시트에 계셨던 분들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더 낮은 RPM에서 더 큰 6기통 이상, 이전 JK 때는 저희가 3.6 엔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4,300에서 약 30대의 최고 토크를 냈었는데 반해서 이번 모델은 더 낮은 3,000 RPM에서 약 40.8의 최대 토크를 내는 강력한 토크의 성능을 자랑을 하는 작은 심장을 가진 아이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기존 모델에서는 5단 자동 변속기가 장착이 됐었으나 이번에는 연료 효율성을 자랑을 하는 8단 자동 변속기, ZF4의 8단 자동 변속기와 함께 전체적으로 전트림에 전자유압식 스티어링 방식이 적용이 됐습니다. 이 전자유압식 스티어링 방식이 적용이 됨과 동시에 전체적으로 이제는 고객층을 확산시킬 수 있는 차가 조금 더 부드럽고 그리고 가볍고 그리고 온 오프로드에서의 주행에서 다 적합한 전자유압식 스티어링 방식 중에서도 볼스크루 타입을 채택을 해서 전자유압식 방식과 그리고 볼스크루 타입의 장점을 두 개 다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채택을 했죠. 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개선을 통한 소음, 그리고 차체의 떨림, 그리고 누수 방지를 위한 부분까지도 저희가 신경을 썼습니다. 오늘 특별하게 저희가 이전 세대의 랭글러를 타시는 분들이 여기에 오셨는데 아마 저분들이 들으시면 상당히 슬픈 소식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JL 모델에서 특히 랭글러를 타시는 고객분들 비 오거나 그리고 고속 주행을 하실 때 아마 다들 느끼셨겠지만 고속 주행을 했을 때 JK 모델까지는 옆좌석에 앉아있는 동승자와 대화가 단절이 되는 현상이 발생을 했었죠. 그만큼 고속에서의 풍절음이 심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마 여러분들 다 느끼셨겠지만 그런 부분들, 설사 비 오는 날 인테리어 부분에 실내로 비가 조금 새어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다 랭글러만의 감성인데 하고선 타셨던 분들이 바로 랭글러의 고객들이에요. 랭글러의 매니아들입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조금 안타까운 소식일 수 있으나 JL에서는 더 이상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만족도를 조금 더 높이는 새로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4세대 유커넥트 시스템이 랭글러의 전트림에 장착이 됩니다. 이 4세대 유커넥트 시스템은 MP, 컴패스에 장착된 4세대와 동일한 하드웨어인 듯 하지만 소프트웨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랭글러만의 특화된 기능을 위해서 특히나 루비콘 모델에는 오프로드 페이지라는 추가적인 기능을 지원을 하죠. 아마 그 오프로드 코스에 들어가셨을 때 인스트럭터들의 가이드를 통해서 지시를 통해서 특히 루비콘 모델을 타신 분들은 그 모니터를 통해서 모니터 조작을 통해서 오프로드 페이지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구동열의 방식이나 그리고 피치와 롤의 상태에 대해서 아마 직접 보시면서 운전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능은 오로지 유커넥트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 기능은 루비콘 모델에만 특화된 거고요. 그리고 스포츠와 사하라 모델에는 유커넥트를 통해서 피치와 롤의 상태는 볼 수 없지만 중앙에 있는 7인치 컬러 디스플레이 계기판을 통해서 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가 특화된 소프트웨어를 적용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로드의 주행의 만족도와 그리고 안정성을 조금 더 높이는 다양한 운전자 지원하는 기능들이 추가가 됐죠. 예를 들면 사각지대 모니터링 시스템, 그리고 또 하나는 후방 교행 모니터링 시스템, 이를 더해서 완전 순정 저희가 후방 카메라와 그리고 후방 주차 센서 등이 기본으로 장착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각 트림마다 들어가는 기본 사양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는 오프로드의 명성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온로드에서의 주행 성능 그리고 주행의 만족도를 높이는 77년 지프의 역사상 가장 역량 있는 랭글러가 탄생했다, 이렇게 소개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2018년식 올류 랭글러 한국에서는 어떻게 소개가 될까요?
미국 자료가 먼저 공개되면서 많은 분들께서 미국의 스펙과 그리고 한국에 나오는 구성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거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궁금증과 그리고 미국 또는 다른 나라의 스펙과 한국에 들어오는 사양의 차이점에 대해서 일단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고 오해를 없애보고자 합니다. 한국에서는 일단 4가지의 트림으로 장착이 됩니다. 4가지의 트림으로 소개가 되고요. 첫 번째는 바로 스포츠, 그리고 루비콘 모델에서는 루비콘 스탠다드와 루비콘 하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하라 모델이 출시가 됩니다. 스포츠 모델 어떻게 소개를 할 수 있을까요? 스포츠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가격 경쟁력입니다. 엔트리급의 가격 경쟁력. 5천만 원을 주지 않아도 이제는 SUV를 타시다가 랭글러로 넘어오고 싶은 고객들, 특히나 젊은 고객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가격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스포츠 모델의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는 바로 소프트 탑을 장착한 유일한 모델이라는 점입니다. 소프트 탑은 하드 탑과는 다르게 일단 무게가 조금 더 가볍고요. 그리고 주행 중에 탈착을 물론 주행 상황에서는 할 수 없지만 탈착이 하드탑보다 조금 더 용이하다는 점, 이런 점들이야말로 스포티한 감성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젊은 고객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죠. 다음 모델은 바로 루비콘입니다. 루비콘 스탠다드와 루비콘 하이, 두 개의 차이가 뭘까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타보신 모델은 루비콘 하이 모델만 이 자리에 준비가 됐습니다. 루비콘 스탠다드와 루비콘 하이의 차이는 총 5가지의 기본 사양이 루비콘 하이 모델에만 추가적으로 더 적용이 됐다는 거고요. 이 5가지 기본 사양의 차이는 바로 가죽 시트, 그리고 두 번째는 시트, 앞좌석의 열선, 그리고 스티어링 휠의 열선, 그리고 가죽 노브와 그리고 파킹 브레이크 주변에 가죽 마감이 추가적으로 적용이 됐다는 것이 다른 점이고요. 그 차이가 5가지의 이런 장비들이 추가되는데도 비해서 가격은 100만 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거죠. 전체적으로 파워트레인이나 성능의 차이는 없습니다. 오직 다른 점은 스탠다드와 하이와 다른 점은 5가지의 기본 장비의 차이가 있다는 점이고요. 루비콘 모델은 아시는 것처럼 오프로드에 특화된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모델입니다. JK까지 타셨던 분들은 루비콘이 다른 차이점은 하나 더 있습니다. 사하라보다 옵션이 적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사실입니다. JK까지는 저희가 스포츠, 그리고 루비콘, 그리고 사하라, 이렇게 3가지 단계로 기본 옵션의 수량을 저희가 좀 다르게 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이번 모델에서는 스포츠, 루비콘, 사하라 가리지 않고 전 트림의 기본 사양을 일반,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SUV와 그리고 수입차, 세단들이 가지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기본 사양들을 그대로 채택을 해서 기본 사양의 그레이드를 상당히 전체적으로 높였죠. 그러면 루비콘과 사하라의 차이가 이름 말고는 없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스포츠, 루비콘, 사하라 할 거 없이 전 트림의 기본 사양은 그리고 성능은 끌어올리되 그 안에서 각각의 모델 트림들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를 조금 더 구분하기 위해서 특히나 루비콘과 사하라는 오프로드 특화된, 그리고 사하라는 온로드에 특화된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신경을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풀타임 4륜 구동 방식, 또 하나는 타이어가 다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오프로드를 즐길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차별화를 둬서 루비콘, 오프로드에서 즐길 수 있는, 그리고 사하라, 온로드에서 조금 더 즐겁게 그리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모델로 저희가 캐릭터를 조금 분리를 시킨 겁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이 4가지 트림, 한 가지의 바디 타입으로 출시가 됩니다. 바로 전 트림 4도어로 출시가 되고요. 동일한 심장 그리고 동일한 변속기를 장착을 합니다. 2.0 4기통 터보차저가 장착된 엔진이 전 트림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동일하게 똑같이 8단 자동 변속기가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여기에 보여지진 않지만 전체적으로 이전 방식인 유압식 스티어링 방식을 버리고 이번에는 전자 유압식 스티어링 방식을 전 트림이 채택을 했습니다. 아마 운전을 하실 때 이전보다 더 뭔가 차가 부드럽고 가볍다라고 느끼셨을 거예요. 그렇게 느끼셨나요? 2열 시트에 계셨던 분들도 그렇게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더 부드럽고 그리고 가볍다라고 느끼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전체적으로 차량의 무게가 많이 가벼워졌어요.
전체 차량 무게에서 96kg가 줄어들었어요. 아주 극단적인 다이어트에 돌입한 거죠. 96kg가 줄어들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차량의 일부 파트를 스틸이 아닌 알루미늄 소재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오프로드에서 놀아야 되는 차가 알루미늄 소재로 적용이 되면 이 강성이 차량이 괜찮을까, 안전한가 라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알루미늄은 저희가 랩핑만 했을 뿐이고요. 차체의 중앙에는 마그네슘 코어를 넣어서 전체적으로 차량이 가볍고도, 그리고 차량이 전복이 되거나, 그리고 어떤 충돌이 있을 때도 차량을, 그리고 승객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감성까지도 저희가 신경을 썼습니다. 차가 부드럽고 가볍다라고 느끼는 첫 번째 요인은 바로 무게를 덜어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요인이 바로 전자유압식 스티어링 방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전자유압식 스티어링 방식은 일반적인 세단, 그리고 일반적인 차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기는 하죠. 일단은 전자유압식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부드럽고 그리고 가볍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전자유압식 방식은 사실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타입이. 그 두 가지 타입 중에서 거의 수입되는, 그리고 양산되는 많은 차량들이, 차량의 한 80% 이상이 레겐피니언이라는 전자유압식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죠. 이번에 소개된 올류 랭글러에 채택된 방식은 약 80% 정도의 제조사가 사용하는 레겐피니언 방식이 아닌 볼스크루 타입 또는 리서큘레이트 볼 타입이라고 부르는 볼 타입 방식의 전자유압식 스티어링 방식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러면 80%의 제조사가 사용하는 레겐피니언 방식을 채택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바로 레겐피니언 방식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그대로 가지고 가되, 전자유압식 방식의 장점을 가져가되 레겐피니언 방식이 가지고 있지 않은 단점을 피하기 위해서 저희가 볼스크루 타입을 채택을 한 겁니다. 이 레겐피니언 방식은 전체적으로 구동축과 그리고 그 스티어링 휠, 샤프트가 거의 직각으로 연결이 돼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특히나 락크롤링이나 온로드 주행 시 가속방 주터, 그리고 수로를 넘을 때 바닥에서 올라오는 충격과 마찰을 이 샤프트가 스티어링 휠이 구동축이 걸러주지 못하고 그대로 스티어링 휠을 잡고 있는 고객들의 손으로 그대로 그 충격을 전하는 킥백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온로드를 타다가 이렇게 오프로드 와서 바위도 넘어야 되고 수로도 넘어야 되고, 그리고 온로드 도심 주행에서는 저희가 그 고속방 스톱도 넘어야 되는데, 이런 충격들을 이 차가 견뎌내지 못하고 스티어링 휠을 잡고 있는 고객들의 손으로, 운전자의 손으로 그대로 그 충격을 전한다면 운전의 피로도가 조금 더 쌓이겠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더 링크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가고 볼 타입으로 저희가 적용이 되어 있는 볼스크루 타입을 사용해서 그 전체적인 샤프트와 그리고 여러 가지 링크들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충격을 운전자의 손으로 그대로 전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그 충격을 많이 완화를 해서 조금 더 사용자의 그리고 운전자의 피로도를 덜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채택을 한 겁니다. 사륜구동 방식은 총 두 가지로 저희가 소개를 합니다. 이전 모델과는 다르게 파트타임이 아닌 풀타임 사륜구동 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총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바로 2.71의 1의 기어비를 자랑을 하는 셀렉트 트랙 사륜구동 방식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시스템은 더 낮은 4대1의 기어비와 그리고 이전 모델 대비 더 향상된 77대1의 크롤비를 자랑을 하는 락트랙이 오로지 루비콘 2개의 트림에만 적용이 됩니다. 스포츠와 사하라에는 2.71의 1의 기어비를 자랑하는 셀렉트 트랙이 적용이 되는 셈이죠. 그러면 스포츠와 사하라에는 2.71의 1, 그리고 루비콘 모델에는 4.4대 2의 더 낮은 기어비를 자랑하는 락트랙이 왜 들어갔냐? 이건 역시 바로 루비콘 모델은 조금 더 오프로드에서 놀고 오프로드에 좀 더 특화된 그런 모델로 만들기 위해서 좀 더 오프로드 특화된 그런 사륜구동 시스템을 저희가 채택을 한 겁니다. 셀렉트 트랙에는 없는데 락트랙에는 있는 차이점이 있어요. 바로 더 낮은 기어비, 그리고 두 번째는 락트랙에만 스웨이바를 분리를 할 수 있는 장비와 그리고 앞뒤, 디퍼렌셜을 잠글 수 있는 장비가 오로지 락트랙이 적용된 루비콘 모델에만 추가적으로 이 두 가지의 장비가 더 포함이 된다는 것이 또 하나의 차이점입니다. 타이어는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처음에 들어오시면서 그리고 차의 외관을 처음 봤을 때 많은 기자분들께서 놀라셨던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미국에서는 정말 이렇게 나오던데 우리나라도 이 사양으로 들어오는지 몰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놀라셨던 포인트가 바로 루비콘 모델이 장착하고 있는 바로 이 머드 타이어입니다. 이전 모델에서는 우리가 올 시즌 타이어를 장착을 했었죠. 이번에는 루비콘 모델만 유일하게 오프로드 전용 머드 타이어를 장착을 했습니다. 왜일까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루비콘 모델은 이제 더 이상 사하라와 스포츠와 같은 모델이 아닙니다. 조금 더 오프로드에서 즐겁게 탈 수 있는 오프로드에 특화된 그런 모델로 만들기 위해서 단점이 많은 그리고 장단점이 있고 호불호가 갈리는 타이어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루비콘 모델에만 오프로드 전용 머드 타이어를 장착을 했죠. 오늘 여러분들께서 타신 코스에서는 안타깝게도 아스팔트 길이 없어서 이 머드 타이어의 호불호가 어떤 건지를 여러분들께서 직접 체험하실 수 있는 기회가 안타깝게도 없기는 합니다. 하지만 많은 차량들 그리고 기자분들께서 많은 브랜드들을 접하셨기 때문에 이 머드 타이어의 단점과 그리고 호불호가 뭔지를 아마 많은 분들께서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고객들에게는 오프로드 그리고 이런 산에 많이 오시는 분들에게는 험로를 많이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자 그리고 아주 큰 돈을 세이브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머드 타이어죠. 이 머드 타이어는 애프터마켓에서 구입하시려면 최소 500만 원은 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 타이어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루비콘 모델에서만 조금 더 오프로드에 특화된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 새롭게 장착을 한 거죠. 이 머드 타이어는 도심에서 특히나 아스팔트에서 타실 때는 굉장히 그 머드 타이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굉장히 심해요. 심한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오프로드, 그러니까 온로드가 끝나고 아스팔트 길이 끝나고 비포장도로를 넘어오거나 산을 넘어갈 때 이 머드 타이어의 장점이 그 역할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이 소음과 그리고 오프로드 타이어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이 싫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사하라를 추천을 드립니다. 사하라는 이전 타이어와 동일한 올 시즌 타이어가 장착이 되고 그리고 사하라 모델은 이전 모델 대비 더 정숙하고 그리고 더 편안하고 특히나 뒷좌석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느끼시는 승차감의 만족도가 훨씬 더 높아 있습니다. 전 모델에서 일단 2열 시트, 레그룸이 더 넓어졌고요. 그리고 등받이 각도가 뒤로 약 5도 정도 더 누웠기 때문에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 더 이상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실 거고 그리고 뒷부분, 예전 모델에는 없었던 전체적으로 송풍구가 있기 때문에 이제 뒤에 앉아 계신 분들도 겨울에 추위에 떨거나 그리고 여름 중앙 부분으로 얼굴을 내밀어서 에어컨을 즐기셔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사라졌죠. 이제는 뒤에서도 그리고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차로 거듭납니다. 탑 부분은 가장 큰 개선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스포츠 모델에는 동일하게 직물 소재의 소프트탑이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루비콘 모델에는 3피스 블랙 색상의 하드탑이 적용이 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사하라 모델에는 바리 컬러로 도색이 된 3피스 하드탑이 장착이 되죠. 이 방식만 보면 전혀 바뀌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내부 구성품을 들여다보면 이전 방식과 굉장히 다르죠. 일단 루비콘과 사하라 모델을 타셨던 분들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를 발견을 하셨던 분이 있으실까요? 없으시죠? 네. 다시 한번 식사를 하시기 전에 나가셔서 저희가 준비한 디스플레이 차량에서 달라진 포인트를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하드탑의 가장 큰 변화 부분 중 하나는 차량 안쪽 그리고 이 하드탑의 안쪽 부분을 보시면 하얀색 스티로폼 모양의 뭔가가 이제 벽에 붙어있는 거, 천장에 붙어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모파, 저희 그룹사 중에 하나의 저희 그리고 순정 부품 브랜드인 모파에서 나오는 정품 헤드라이너가 기본으로 장착이 된 것입니다. JK 모델까지는 이 헤드라이너를 장착하기 위해서는 고객들이 약 2~30만 원 정도의 추가 비용을 더 주시고 본인의 손으로 직접 장착을 하셨어야겠죠. 이번 모델에서는 저희가 하드탑을 장착한 전 모델에 모파 헤드라이너를 기본으로 장착을 합니다. 그러면 이 모파 헤드라이너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 뭘까요? 바로 풍절음을 막고 그리고 차체 헷갈림을 조금 더 막아주고 그리고 누수 방지에도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드탑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그리고 우리 고객들의 불만 중 그리고 불편함 중에 하나였던 것이 바로 하드탑의 누수 문제였었는데, 누수 부분에도 이번에 저희가 구조적인 향상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개선을 했습니다. 특히나 하드탑의 안쪽 부분, 특히나 안쪽에 뜯어서 바깥쪽으로 보시면 그 부분에 이제 물바지를 하나 마련을 했어요. 빗물이 그쪽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 물바지로 보이는 빗물이 차량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고 차체의 필러 부분에 저희가 뚫어놓은 구멍을 통해서 차량의 아랫부분으로 떨어져서 더 이상 인테리어 안쪽, 실내 안쪽으로 빗물이 새지 않는 그런 구조적인 향상을 했습니다. 소프트탑의 경우에는 이전 방식과는 다르게 지퍼 타입이 아닌 체결 방식으로 바뀌었죠. 이 체결 방식이라는 것을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손으로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밖에 보시면 파란색 차로 이제 중앙 무대 부분에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스포츠 모델이 있는데요. 이 스포츠 모델이 가지고 있는 제가 말씀드렸던 체결 방식이 뭔지 직접 한번 손으로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퍼 타입이 가지고 있었던 잦은 고장 그리고 부품 교체 문제에서 이제 우리 고객들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죠. 반대쪽에 홈을 파서 또 다른 반대쪽을 그 안에 있는 홈으로 밀어 넣어서 끼워 맞추는 체결 방식을 채택을 해서 지퍼가 가지고 있었던 부품 그리고 고장의 문제점을 말끔히 없애고 전체적으로 좀 더 깔끔하고 그리고 지퍼를 통해서 들어오는 누수 문제도 확실히 개선을 시킨 거죠. 사실은 전체적으로 바뀐 부분들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를 하나하나 다 말씀을 드리면 거의 하루가 부족할 만큼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개선이 됐습니다. 작게는 와이퍼 같은 경우도 JK 모델에서는 일반 와이퍼였지만 이번에 소개되는 올드 랭글러에는 에어로 타입의 와이퍼가 장착이 됐죠. 부품의 가격으로만 보면 일반 와이퍼보다 약 5배가 비쌉니다. 이렇게 비싼 와이퍼를 장착을 한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잘 닦여요. 그리고 고속, 그리고 비가 올 때 전체적으로 고속에서도 유리창을 꾹 눌러줘서 전체적으로 소음도 나지 않고 잘 닦이는 그런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드러나지 않는 그런 부분들에 적용된 소품들 그리고 부품들까지도 저희가 이번에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들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설명으로 드리진 않았지만 저희 보도자료를 통해서 보실 수 있는 다양한 또 다른 내용들, 예를 들면 윈드실드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브레이크 성능에 대한 것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차를 일단 한번 먼저 살펴보시고 제가 여기에서 대기를 하고 있을 테니 저한테 궁금하신 점들을 물어보시면 제가 친절히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저희가 밖에 전시해 놓은 저희 세대 각 한 대씩 저희가 전시해 놓은 차량들에 가셔서 추가로 보시고 싶으시거나 사진 촬영하시고 싶으신 포인트들을 사진 촬영하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PR팀 이전 스태프들에게 말해서 제가 가서 일단 더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